하는 게 마치 없는 것처럼 수동적인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좀 더 많이 든 생각인데, 다시 이제 TV를 끊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뭐 여가 생활인데 그 영상도 안 보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 좀 끊어볼까. 다시 끊고 아니면 최소화시키고, 핸드폰도 잘 안 보는데 그것도 잘 안 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가 좀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모습에 집중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긍정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지를 넘어서 이걸 좀 더 강화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 텐데, 내가 내 생각이나 감정선이 일정한 지금 돌아가는 패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TV 얘기를 한 건 시간이 날 때마다 TV와 같은 어떤 대상에 나의 의식을 내맡기는 상태로 일상이 세팅이 됐다면 사실 여기에 변화를 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루틴처럼 늘 동일하게 진행하는 거지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의식적인 에너지를 조금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시각화까지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긍정학원 하고 들어갈까요? 오늘은 긍정학원을 왠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5번째 거예요. 자, 허리 펴시고, 여기 아니면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긍정학원은 이 문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 펴시고 먼저 호흡에 집중하면서 각 문장 중에 와닿는 문장을 하나 고르시고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자, 문장을 자기 안으로 깊게 음미하시면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사랑, 감사, 행복과 같은 감정도 같이 느껴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 문장 보시면서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입니다.
들어서 문장을 깊게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나눔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를 두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미니 강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어떤 거를 좀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요, 기존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존 방식으로 느끼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하면 바뀌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오늘 주제예요. 새로운 나로 만들고 싶으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느껴야 된다. 자, 이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 풀어가 보죠.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과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력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데,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집이나 동료나 배우자나 반려동물이나 건강상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특정 패턴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이 끝나고 나거나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어떤 OTT 드라마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 주의력을 그거 봐야지 쪽으로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저녁에 퇴근하고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언가로 생각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내 에너지는 흩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사람들의 주의와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의 물질 세계로 향해 있고, 즉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과 대상과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가 없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자,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루를 너무 그러니까 꽉 채워서, 노는 것까지 꽉 채워서 내 생각과 느낌을 다 쓰게 되면, 나는 이번 석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달라지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곳에 쓸 에너지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자라고 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이 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고, 형상화된 이런 그 사물들, 생명 가진 모든 유기체들, 그 뒤에는
그 각각의 생명체가 따지고 보면 입자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공간이 다 비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뒤에 있는 형상화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생명,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형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공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지구상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다 지우개로 지운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도 지우고 우주에서 여러 별들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우주가 텅 비어있는 공간, 까만색의 암흑으로 빛이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만 인식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지구라는 별도 나오는 거고, 여러 행성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 짓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수많은 형태의 가능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양자의 순수한 공간에 널리 퍼져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양자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모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냥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와 주파수로 존재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그 에너지와 주파수로 존재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조 디스펜자는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순수한 의식 상태일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뭔가에 아주 강하게 몰입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잠깐 쉬면서 자기 내면의 호흡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강한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무엇인가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아주 투명하고 가벼워진 상태, 순수 의식 상태. 이 의식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양자장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고, 이 순수 의식 상태에서 양자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창조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은 강하게 거기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내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것저것에 분산되고 있는 의식을 다 걷어들여서 이것저것에 분산되지 않는 의식 상태를 만든 다음에 내가 지금 새로운 상태로 진입했다라는 시각화죠, 일종의. 새로운 상태가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만들어내서 내 몸을 새롭게 길들이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상상하는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상태에 내 몸이 일정 부분 길들여지고 적응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의식 에너지를 계속 분산시키면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데 쓸만한 그런 감정과 생각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니,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의식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은가? 여기서부터 퀘스천을 가져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거 만들 힘은 없고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첫 번째 퀘스천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은가, 이거고요. 두 번째 퀘스천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데 쓸만한 에너지가 남아있는가, 이 퀘스천이죠. 두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오늘부터는 좀 TV나 유튜브를 아예 안 보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사도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요. 그래서 잠깐 세상과 단절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절되고 싶어도 근데 주변에서 자꾸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단절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영상도 안 보고 기사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본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는 데 쓸 거다 라고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내일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부터 그 상상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롭게 구상하는 나의 새로운 나가 분명히 존재해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내가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의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된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는 것, 이미 내가 늘 익숙한 생각과 감정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물론 안전지대는 필요하니까 익숙한 생각과 느낌을 하루 중에 어느 정도는 활용하셔야겠죠. 하지만 남는 부분은 자기 내면에 비어있는 그런 에너지 상태로 남겨놓으셔서 새로운 곳에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만약에 늘 각성 상태로 있어야 되거나 이럴 경우라면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걸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외부 세계에 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각성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주의를 두시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새롭게 나를 새롭게 길들이고 싶고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떻게든 기존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것과 결속을 끊는데 명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명상. 그 결속을 끊고자 한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붙어있는 두 개의 원자를 분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외부의 어떤 사람, 장소, 사건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주었다면 명상을 통해 그 결속을 끊어내는데도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명상과 상상을 활용하는 거죠. 자, 명상을 하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서 의식을 자기 내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식을 돌리기 때문에 내 의식이 이따 뭐 먹어야지, 이따 뭐 봐야지, 그놈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뉴스나 뭐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명상을 하면 호흡에 집중하면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그 결속을 끊어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호흡에 집중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호흡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뒤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호흡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결속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온전히 나한테 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온전히 에너지를 나한테 두는 상태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내 모습을 그릴 수 있다면, 명상과 상상을 같이 사용한다면 기존의 결속을 끊는데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과 사람과 사물, 장소, 모든 시간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둬들이고 우리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내 의식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너무 새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의식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걸 자꾸 자기 안으로 돌려올 수 있는 훈련을 평상시에 잠깐씩 짬이 날 때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몸이건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이동하고 존재의 전환을 이뤄야 되고, 우리의 몸 고통 갈망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어떤 선생님은 잠시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자기 내면에 뭔가 슬프고 억울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그 감정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자주 하는 얘기죠. 그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내 몸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내가 노력해서 거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일주일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고통체나 에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과거의 상처나 이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식을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고통스러운 생각 쪽으로 계속 쏟아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우리 정신한테 익숙한 그 감정선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익히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감정을 되돌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감정이 우울로 떨어졌을 때 긍정으로 되돌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내 감정 결속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내가 늘 돌리고 있던 생각과 감정 패턴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의식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는 상태로 꾸준히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이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에 들어가서 새롭게 재설정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낡은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내려놓고 그 연결을 끊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연결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인다. 자,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새롭게 상상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새로운 나를 상상한다라고 해보시고, 그 새로운 나를 상상하면서 그때 느끼는 감정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 물질이 몸속의 피 속의 화학 물질로 우리 몸속을 타고 흐르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행복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세포 수용체가 감정의 화학 물질의 화학 물질 수용체를 늘려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상을 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상상 속에서 나를 머물게 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거기에 길들여져서 뭔가 지금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 몸의 세포 수용체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잠재의식적인 마음에 들어가서 새롭게 나를 재설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연결하는 건데요.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그 상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상상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새로운 감정에 자꾸 노출되게 해서 내 몸이 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에 자꾸 길들여지게끔 하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각과 감정에 길들여지는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항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느꼈던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죠. 세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보면서 야,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죄책감을 느꼈잖아.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 네가 죄책감을 자꾸 느끼니까 그 프로그램을 했고 너의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체 부위까지 바꿨어. 그래서 자동으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화학물질까지 바꿨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우울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너한테 맞춰서 지금 다 바꿔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외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순서를 지켰는데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변하겠다고? 그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막 그러면서 몸은 무의식적인 기억 상태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유혹하며 계속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분노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슬퍼하거나 분노해야만 하는 것처럼 자꾸 내 몸이 그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분이 나빠야 기분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원래 목표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나를 창조하겠어 라고 해서 기존의 결속을 다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을 결속을 끊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세포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야, 왜 그래? 우리 지금까지 익숙하던 걸 몇 년째 익숙하던 걸 왜 안 주겠다는 거야? 라고 척수를 타고 여러분 뇌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는 금방 원래 익숙한 방식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해서 세상 어둡고 세상 고통스럽고 세상 불안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너무나 익숙한 그 감정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원래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목표는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보고 저 자신한테도 참 많이 봅니다.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열심히 시도를 했다가도 어떤 특정한 일이 터지면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자동 프로그램 속으로 예전의 자아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협력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감정을 기억에서 내려놓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내가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존재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변화를 하겠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 내가 죄책감, 이거 예전에 애니라는 여성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N이라는 여성 남편이 자살을 해서 그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N이라는 여성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감을 매일 달고 사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킬 때 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감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명상하면서 자기가 지금 새로운 상태,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친밀감 있게 느끼고 나는 원하는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태를 상상하면서 기존에 익숙했던 죄책감, 수치심, 분노는 한쪽으로 내려놓고 새롭게 달라진 나를, 그게 진짜 나라고 상상하면서 그 새로운 감정에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명상 속에서 익숙해지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이제 나는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에 익숙하지 않아 라는 걸 자꾸 일깨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하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어떤 미래의 현실을 마음속으로 잘 연습해서 뇌가 마치 그 현실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변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의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몸이 그 경험을 반영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자, 감정 상태 바꾸는 거, 이거는 앤서니 라빈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요. 능력을 바꾸려면 감정 상태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슬퍼졌을 때 감정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뭐가 있을까?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내가 우울하다고 느끼면 잠깐 15분 낮잠을 자고 음악도 틀어놔서 음악에 맞춰서 막 율동도 해보고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나를 지켜보는 나에 두기도 하고, 또 뭐 자기돌봄 활동,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향의 초를 켜거나 아니면 커피를 내려서 마신다던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기계적으로 긍정 루틴을 한다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생활 양식으로 하는 거 있죠? 특히 아침 루틴으로 미라클 모닝으로 루틴으로 하는 것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우울 상태에 빠졌다라고 느끼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내가 긍정 루틴 활동이라고 세팅해놓은,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이게 우울한 상태로 빠지면 다 하기 싫거든요. 다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기계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야채 썰어서 그냥 탄수화물 안 먹고 야채 과일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나가서 산책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근육 운동이라도 하려면 하시고, 또 억지로 막 노트 쓰게 하고, 내키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햇빛 보고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감정선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억지로 하던 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선에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긍정생활 양식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한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의 감정 상태는 내가 뭐 나가서 15분을 걷든지, 아니면 지금 잠깐 쉬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고 몸을 둠칫둠칫 움직인다든지, 나는 나를 어떻게 했을 때 감정 상태가 긍정으로 바뀌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억지로 그 루틴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들을 바로 적용해 보는 게 더 좋겠죠. 요지는 제가 화요일날 특강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내가 내 감정 상태가 다운된다고 느낄 때 어떻게든 긍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쇼핑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데 의식적으로 마음의 조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의 운명을 주위의 환경에 내맡기게 돼서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려면 의식을 거둬들여서 기존의 결속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려면 의식을 거둬들인 상태에서 새로운 나를 떠올리고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내 감정이 다운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동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머를 연습하든 만화를 그리든 기타를 연주하든 어떻게 해야 습관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때 하나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지나치게 어려워도 안 되고 지나치게 쉬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능력에서 대략 4%가 넘어가는 일을 할 때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그게 유머든 기타든 연주든 어떻게 해야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뭐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익숙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약간 내가 새롭게 도전적이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대략 4% 정도만 나의 능력을 넘어가는 그런 도전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디락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쉬워도 재미없어도 안 하고 너무 어려워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쉬운데 적당히 도전적인 거면 꾸준히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내가 습관처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나요? 새로운 나의 모습 속에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상정하시고, 대략 4% 정도로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끔 약간 도전적이게끔 그 새로운 목표를 계속 세팅하다 보면, 예전에 이거 등산로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등산로로 내가 갈 수 있는 산들이 있고 약간 이번에는 약간 도전적인 산을 한번 해볼까? 네.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언급했나요? 산을 가서 산을 너무 이제 새벽에 가야 되고 가서 2시쯤은 내려와야지 또 서울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요새 이제 요번 가을은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요. 제 SUV 차량에다가 그 차박 평탄화 매트를 깔고 새벽 일찍 안 가고 한 6시쯤 눈 떠서 7시쯤 나가서, 그럼 지방 어디든 도착하면 저녁 6시까지 충분히 천천히 산을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서, 평소 같으면 1시쯤 내려와야 되는데 한 5시쯤 내려오겠다는 5시나 6시쯤 천천히 내려와서 거기 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요기하고 자는 거죠. 이동하지 않고. 그 힘든 상태에서 운전하면 힘드니까. 예전에는 운전해서 3시간, 4시간이고 또 이렇게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대로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추워지니까 잘 안 하게 됐는데, 겨울 되고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고 넘어갔는데, 가을 다시 이제 등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번부터는 새로운 시도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차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자마자 출발해서 오면, 집에 오면은 아무리 먼 데를 가도 10시면 집에 올 수 있으니까, 오전 10시면. 그러면 오전 10시에 그 전날은 이제 하루를 충분히 산에서 즐기고, 그 다음날은 오전 10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그건 뭐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4%를 대략 넘어가는, 4%보다는 내 능력치에 네. 어쨌든 살짝 넘어가는 도전적인 일인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가을에는 조금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지.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바꿔보면 또 매년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욕망의 스위트 스팟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딱 중간 지점, 원하는 것이 반 정도 달성된 시점이자 반 정도 남아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반은 되어 있고 반은 남아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긍정 습관,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적 에너지를 걷어들이고 명상도 하고 새로운 나를 그리고 네, 그리고 감정 조절까지 하는 것까지 하시면 너무 좋고, 거기에 이 새로운 나를 지속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해서 꾸준히 유지하려면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은 도전적인 걸 생각하면 그럼 재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 생각 에너지나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TV를 안 보고 영상을 아예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남거든요.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 도전적인 거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상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나의 내 몸과 마음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나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강의 내용이고, 우리 시각화 한번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자, 허리 펴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야? 라고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그것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상상하시고, 네,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합니다.
자, 오늘 모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 월요일인데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주일 또 새로운 날을 창조하는 노력들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푸시고 서로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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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락 복수되세요. 네.